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덕분에 4일 연속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6%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았고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불안감은 하나 제거해낸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간밤 6% 이상 급등해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 흐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유가도 달러와 약세 속에서 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주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간밤 나왔던 애플, 매출 부분 때문에 시간 외에서 급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릴라이릴리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힘을 좀 보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호재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인데요.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03% 상승하면서 23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오늘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781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장 초반보다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2,3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자마자 저한테 예. 의상 색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오늘 시장이 좋아서 제가 빨간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예. 양시장 모두 그래도 1% 넘게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예.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지요? 예, 일단은 뭐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의 어떤 상승하고 거의 연동이 좀 되다시피 해서 급격하게 이제 V자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매매 동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일단 그 매수세, 선현물 매수세가 약간 뭐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기관은 이제 선물은 이제 매도 쪽이 좀 해당이 되지만 아마도 이거는 선물 단기 고점 차익 쪽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현물은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환율이 굉장히 급락을 좀 했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아주 위태위태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만은 급락이 돼서 이 급락 파동이죠. 급락이 된 부분들을 유념을 하자.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여기는 삼각 수렴형의 형태인데 요거는 수평 플랫 형태인데 아무튼 추세 이탈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하게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세 변곡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현재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파동, 가격 이론 플러스 시간 파동, 그러니까 시간 이론 쪽도 약간 정립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이평선 개념, 20일, 60일 단위 시간 패턴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죠. 그래서 고점에서 정확히 60일, 하루오차 없이 하락 일자형,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하락 일자형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보통 바닥을 이루는 모형들은 두 가지가 좀 있죠. 쌍바닥형 형태가 이렇게 있고 역해된 숄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오겠느냐? 제가 둘 중에 역해된 숄더 형태가 나와줄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여기 N자형을 보고서 역회된 숄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냉랭점,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 냉랭점까지 보이고 이렇게 가는 어떤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반, 거의 한 2달 가까이 물리신 분들은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는 오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먼저 반등한 거 있고 또 늦게 반등한 거 있는데 먼저 반등한 것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반등을 좀 더 적게 하는 것들을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간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개별주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연동형인 종목 다음에 나중에 사게 세력주나 개별주는 가기 때문에 먼저 반등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점에서 월요일은 오히려 주초에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저점에서 4일, 5일째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5일선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5일선에 대한 21선의 매매 공방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슈팅이 진행이 돼서 61선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매도할까 궁금하시면은 61선에 거의 근접한 종목군들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수도 이와 비슷하게 하는 건데 내 종목이 21선 근처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요거는 지수 연동이 아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데 지수 연동형이라는 것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로봇, 인공지능 뭐 이쪽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반도체도 물론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에서 흔들릴 때 한 번 마디 매매 또 61선 마디 매매에서 한번 크게 접어주는 시점이 나와주기 때문에 11월 달 내로 순환매가 다 종목별로는 거의 61선까지 다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했다가 12월에 좀 주춤거릴 때 재매수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 함께 연동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부분이 잠시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인공지능 이 섹터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은 장 속에서 또 오전장을 더 빛내준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경보제약입니다. 어제 릴라이릴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약 바이오주에도 호재가 좀 불었는데요. 경보제약은 오늘 비마약성 진통주사가 FDA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옵티코어입니다. 스타링크가 올해 4분기 중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될 예정이죠. 한국판 스타링크 사업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고요. 특히 코난테크놀로지는 음성 합성, 음성 인식, 그리고 영상 인식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3가지 종목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베스트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자체 기술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LLM을 보유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에서도 자체 LLM을 보유하지 않고 이걸 이제 약간 그 스몰 LLM 다시 말해서 임대하는 부분들
또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LLM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지배력의 한 절반 정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영상 인식하는 AI 쪽에서 이제 특화된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놓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 전부 다 이걸 하지는 않잖아요. 또 인력을 또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산불 감시나 또는 그 현재 뭐 지하철의 어떤 그 보행자의 어떤 부분들 이상 징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학습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호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또 강하게 또 시세를 냈던 부분들은 주요 주주가 SK텔레콤, 1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2대 주주가 한국항공우주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워낙 뛰어난 부분들이 또 세 가지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 역할을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연초에 어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연초에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죠. 9,000원짜리가 무려 한 8배 정도 올랐죠. 7만 8천 원까지 올라왔던 대단한 엽기적인 어떤 종목이었죠. 근데 전체 이제 저점과 고점 현재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75,000원에서 25,000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저점이 낮아지는 이중바닥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은 좀 아니고요. 조정 제가 21선에서 한 번, 61선 한 번 마디 매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 여기서 한 번 흔들렸다가 이 부분까지 갔다가 조정을 약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있어 보이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상한가 물론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은 거의 이제 근접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 한번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베스트를 좀 했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중에서도 베스트 종목으로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자체 LLM 모델 보유하고 있고요. 1대 주주, 2대 주주가 또 굉장히 큰 SK텔레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투자하실 때 꽤나 매력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좀 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종목 두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인기주 종목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인데요.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AI 관련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좀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일정 중에 하나가 있어서 체크를 하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 삼성 AI 포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관련주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떤 모멘텀으로 함께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온 사업은 뭐냐면은 오피스 웹, 그러니까 그 온라인 상에 현재 클라우드 상에 오피스를 쓸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용자만 해서 한 1억 명 정도 되고 이걸 기반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기능을 좀 장착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오픈 AI 쪽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인공지능도 장착을 좀 해서 특별 어떤 협력
통해서 어떤 사업을 왕성하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가장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이제 관련주이기도 좀 하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이제 특별 협력 관계까지 진척이 됐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안 빠지고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자회사가 현재 이쪽 NFT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어떤 자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 노란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121선에서 거의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약간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서 쌍바닥을 보이는데 121선이면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6개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120일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121일마다 약간 움직여주는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약세가지고 역엔저로 빠져가지고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거의 이제 쌍바닥에서 버텨주고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 많이 고점에서 많이 안 빠졌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5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마음 AI까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회사로도 다양한 사업 다각화 좀 이뤄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고점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다. 슈팅도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마음 AI라는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테이펙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테이펙스 꼽아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저는 생소해서 네. 제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 2차 전지 테이프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테이프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2차 예. 전지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성장성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떤 모멘텀으로 바라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펙스는 이제 음식료 랩 있죠. 음식 싸는 랩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이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테이프가 왜 필요하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분리막하고 양극재, 음극재를 돌돌돌 말하잖아요. 이걸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 이 테이프를 통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약간 고정을 좀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공용 탭도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자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아무나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성능이 확인돼야죠.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2차 전지의 어떻게 보면은 부품주 쪽에 좀 소재주 쪽에 어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개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납품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해 보이고 또 이게 OLED 쪽에 어떤 공정에서 양면 테이프나 붙이는 작업도 여기에 이제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소한 이게 첨단 제품에 들어가리라 하지만은 의외로 이렇게 접착이나 이런데 또 그 고정이나 한데 대부분 이쪽에 좀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 맞는 특화된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시장에는 좀 약간 저평가전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하락에 낙폭 과대가 됐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원통용 쪽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통용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 정도의 현재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기나긴 약세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10,000원짜리가 90,000원짜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3분의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좀 다른 2차 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성장력 때문에 현재 계속 침체했지만은 지금은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원통령 수혜주로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자 5장 인기주로 골랐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테이펙스 꼽아주셨습니다. 같은 테이프라고 해서 다 같은 테이프가 아니라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테이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2차 전지 공정과 장비 업체입니다. 사실 2차 전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 부분 공정과 장비 업체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그냥 상상만 해봤을 때 공정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네. 장비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가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어떤 제조 과정, 형태를 보면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보다는 상당하게 반도체는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간단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의 또 장비 업체를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장비 발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화면상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3년, 2024년 발주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이런 그 발주 내역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2023년 하반기 그다음에 2024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외로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신제품들이 거의 이제 쏟아져 나와주는 그런 분기점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약간 특이점이 이제 2025년에 좀 나와지고 있는데 장비 업체도 어떤 그 피크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주가 좀 일어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양극판, 음극판, 이 전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이거를 양극, 음극, 분리막 이런 것들을 현재 그걸 돌돌도 말든 어쩌든 간에 원통용 속인 각형이나 파우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제 조립 공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걸 활성화 공정, 충방정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 과정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 공정 또는 화성화 공정이라고 좀 합니다.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눠지게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전극 공정은 양극 호일, 알루미늄 호일, 음극,
구리 호일 앞에 활물질, 양극 활물질, 응급 활물질을 이제 코팅해서 말리는 작업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싱 공정, 재료를 믹싱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양극판, 응극판에다 코팅하는 거, 그다음에 압축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잘라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세부적인 제품에 맞게끔 또 자르는 거, 이런 노칭 공정까지 이렇게 전극을 완성한다. 양극이나 응극이나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믹싱하느냐. 믹싱 기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바인더도 믹싱하고 우리가 그 딱방앗간 하듯이 도전제도 넣고 활물질도 넣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믹서기를 해서 여기서 코팅액을 만들고 코팅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공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한 통에다 만든다. 이걸 기계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러리, 코팅액까지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당연히 현재 이 고해를 이제 코팅하는 부분이 좀 되겠죠. 양극판, 현재 알루미늄 호일이나 응극, 그다음에 구리 호일 같은 경우에다 여기에다가 활물질을 이제 도포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코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의 풀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풀칠을 하면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말려야겠죠. 오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말려서 다시 한번 현재 롤로 이렇게 화장지 롤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건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 프레싱인데 풀칠해서 말렸지만은 이게 압착이 돼야 되는데 압착이 안 되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롤 프레싱으로 해서 더 눌러주고 약간 다림이 다리듯이 더 눌러주는 작업이 롤 프레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통도 굉장히 큰 통입니다. 이렇게 큰 통인데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적게 잘라주는 현재 화장지를 1m 크기로 롤로 했다 했을 때는 뭐 15cm 정도 잘라주는 단계, 이게 이제 슬리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슬리팅 단계를 만들고 나서도 다시 한번 진공, 건조 단계를 한 번 더 형성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통형이나 현재 각형, 현재 이게 맞게끔 양극재나 응극재, 그다음에 현재 분리막을 이렇게 잘라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 낮게, 개장 낮게로. 그러니까 화장지 이렇게 보면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한 장 이렇게 이걸 현재 노칭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약간 옆에 뭐 태도 붙여줘야 되니까 약간 뭐 사각형에다가 탭 모양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노칭 공정. 이걸 이제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드는 어떤 그 방법. 이걸 양극판, 응극판, 그다음에 분리막 이 세 가지 거를 돌돌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판, 와인딩은 양극판, 응극판을 와인딩으로 해서 돌돌도 마는 것을 이렇게 롤 케이크처럼 만드는 것. 그게 와인딩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 낱장으로 이렇게 겹쳐서 만드는 것을 이제 스테이킹 방식, 쌓아서 하는 것 스테이킹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양극판, 응극판을 사이사이 이제 집어넣은 것을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먼저 와인딩 단계, 와인딩을 하는 어떤 요거를 기계, 그러니까 양극판, 응극판,
분리막을 돌돌돌 이렇게 많은 롤 스케일트 만든 것을 와인딩 공정, 와인딩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방식에 따라서 스태킹 방식으로 낱장으로 쪼개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낱장으로 이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제일 그다음에 이걸 다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되냐? 양극판이나 음극판에 극판을 붙여야 되죠. 탭을 붙이는 단계. 그래서 탭 웰빙 공정, 탭 웰빙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패키징하는 거, 원통형이나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형을 패키징, 조립해주는 어떤 공장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이 나겠죠. 이걸 충방전을 계속해서 해주는 기계가 이제 충방전 단계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에이징 공제. 약간 숙성시키는 어떤 과정을 이제 에이징 단계랍니다. 온도, 습도를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까지 맞춰주면은 완벽하게 마지막에 테스팅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납품하는 어떤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공정의 수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비 업체에 대한 수혜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높은 종목만 콕 찍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종목을 현재 베스트 3로 한번 엄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관련된 용어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과정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하기에는 특히나 좀 어려운 분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공정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자동화 기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함께 좀 체크해 보겠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표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에 소개해드렸던 제이오 함께 다시 살펴볼 텐데요. 탄소 나노튜브 말씀하셨을 때 이 종목이 제 기억으로 금메달이어서 오라는 힌트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더 좀 의미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힌트면까지 기억을 좀 하시네요. 그래서 이 종목. 자, 제이오였습니다. 자, 제이오는 제가 현재 탄소 나노튜브 CNT 이제 도전제라고 하죠. 양극재도 들어가고 또 음극재도 들어가는데 보통 흑연의 판상 구조를 하나씩 이렇게 떼어내면은 요거를 그래핀이라고, 그래핀 돌돌돌 마르면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그래서 두 장. 여러 겹을 말게 되면은 현재 MW, 멀티월, MWCNT라고 하죠. 그래서 양극재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를 말게 되면은 이제 싱글 월 이렇게 해서 SW라고 하는데, 하나짜리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신W, 얇은 어떤 겹으로 두세 겹짜리로 만드는 부분을 최초로 상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두 개의 어떤 성장성이 있고, 이건 신W는 LFP 배터리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일하게 탄소 나노튜브를 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V자 반등이 좀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급락저에서 급락 부분에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추가 하락을 있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가장 빨리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21선에서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조정 뒤에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으면은 매수 찬스가 되고 또 2차 전지에 숨어있는 섹터별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알같이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제2호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깨알 같은 종목들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핀 돌돌 말면 탄소 나노튜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5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9거래일 만에 약 20%가량의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네, 오늘 동메달 종목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리튬이랑 일단 연관성이 좀 깊은 기업인 것 같아요. 특히 수산화 리튬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던데 왜 오늘 동메달 종목일까요? 예, 수산화 리튬 재료로 많이 알려졌는데 또 다른 제조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현재 사명에서 느껴지죠.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말이죠. 자석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가 발화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극재나 음극재 속에 약간 자력 성분, 철 성분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셔투가 나는 경우가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들 때 철 성분을 다 뽑아내는 미세 철 성분까지 다 뽑아내는 장비가 필요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업체 부분들은 바로 현재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이나 리튬 속에나 탈철이 계속해서 요새는 이런 것들이 추가가 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탈철을 하는 장비가 과거보다는 촘촘히 이렇게 과정이 2번, 3번 중복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탈철 장비에 대한 현재 밸류에이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탈철의 어떤 부분들은 건식 습식 이런 부분들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건식은 뭐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때는 주로 쓰이고 습식은 셀라인에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재료가 좀 있죠. 그것은 현재 음성에다가 현재 대단히 현재 리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지금은 6분의 1 대지에 1공장만 만들어졌고 2공장도 증설을 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대보 마그네틱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96,000원에서 27,000원, 거의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밸류에이션을 더하면은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장비 업체 중에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대보 마그네틱 살펴봤고요. 미세 철 성분을 다 뽑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탈철이 이 기업의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긴 조정 기간을 좀 마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코인테크입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코인테크 꼽아주셨습니다. 자회사로 탑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 종목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은메달로 선정된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가장 큰 부분들은 탑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의 가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양극 소재
또는 현재 전국 소재를 좀 응급 소재 또 중국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워낙 뛰어난 부분인데 그 모의사는 뭐 하고 있는 회사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자회사는 멀티럴즈, 양극재 또는 2차 전지 전국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어떤 글로벌 현재 공급망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 업체가 공정 자동화 전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공정 자동화, 물류 이송 이런 고정밀 이송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체 어떤 기계 납품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 약간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이 많은데 각 공정마다 이런 소프트웨어, 공장 자동화 솔루션까지 함께 하고 있는 부분, 자체 그 설비를 납품한 건 아니고 이 솔루션 자체, 공정 장비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화된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테크도 제일 중요한 턴키 도급이 가능합니다. 턴키 도급이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이고 모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 자동화를 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회사 가치 이런 부분까지 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공급한 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 신생 업체는 턴키 도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처음 진출하는 업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는 많이 안 났습니다. 22,000원에서 4만 이기 때문에 거의 더블 정도가 났죠. 그래서 더블 정도가 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절반 정도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에 3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장 자동화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좀 생각이 돼서 또 자회사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한번 제대로 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 현재 골랐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회사 메리트가 좀 뚜렷하게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슈포커스에서도 살펴봤지만 공정 그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또 종목에 대한 정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금메달은 하나기술입니다. 네, 하나기술 꼽아주셨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올해 6월 기사라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조립, 턴키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예. 계약 금액을 좀 살펴보니까 1,700억 원 정도여서 지난해 매출 151%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일단 수익성은 좀 확보가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기술의 이번에 이제 매출 부분들이 현재 1,700억 정도 하는데 이제 2차 발주가 있는데 이건 2차 발주 규모가 조만간 있는데 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하나기술은 뭐냐면은 전공정을 턴키 도급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이 업체는 유일하게 각 공정마다 현재 공정 장비를 다 개발할 수 있는 물론 100%다 개발한 건 아닌데 턴키 도급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 이런 장비들을 턴키로 받을 수가 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급한 공정에서는 지금 장비를 약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립 공정에 무슨 기계는 어디 업체가 좋다 하더라 이렇게 낱개로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차 장비는 딱 하나 기술 하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최근 공급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의 통키 도급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반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에 대한 장비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품들이 양산화 부분들이 맞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뛰어나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는 다 개발을 좀 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황화리튬 샘플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를 좀 성공을 했고 이걸 양산화 공장 기계를 현재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이 공정 장비 가지고 직접 황화리튬을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지 소재 개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배터리 응용 소재도 이렇게 첨가제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밸류션이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업계의 어떤 최대 규모의 어떤 현지 생산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이 원탑이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때가 이슈가 좀 됐던 그렇죠. 턴키도급 이슈가 돼서 조만간 1조를 받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장이 안 좋아서 그대로 거의 반납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돌파로 갈 확률이 많고 또 이 급락하고 해서도 지금 시총이 5,700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4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정확하게 1조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기술을 바라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한번 좀 더 좀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은 약간 여기서 이 박스권 이제 좀 해당이 되죠. 원래는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거 2층을 이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원 시세 원 바닥까지 좀 미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V자 반등이 좀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기술이 낙폭 과대에다가 V자로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약간 궁금하시거나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을 넘어서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석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턴키 보급 그리고 황화 리튬 생산한다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또 매력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니만큼 대응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증시 흐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04% 상승하면서 2,36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1,6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고점이 조금 더 낮은 모습인데요. 확장폭은 0.97%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7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2,3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2차 전지 공정과 장비 업체 살펴봤습니다.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한 기업, 그리고 탈처리 가능한 기업, 턴키 보급이 가능한 기업까지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인공지능 쪽,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함께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만큼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